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데이터가 그냥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예측만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최선의 길을 딱 알려준다면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예측을 넘어 처방의 시대로 가고 있는 선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과학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야기는요, 스케일이 아주 큽니다. 매년 수십억, 아니 수조 원이 걸린 정부의 아주 큰 고민거리에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정부의 연구 개발, 그러니까 R&D 예산이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엄청난 돈을 대체 어떤 기술에 또 어떤 연구에 쏟아부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결정 하나하나가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거라 정말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를 풀려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꽤 오랫동안 아주 강력한 도구 하나에 의존해 왔어요. 말하자면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도.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예측 모델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거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회계 분석 같은 기법들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쓰이냐면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ST 팹 보고서를 보면 진짜 놀라실 거예요. R&D 정책 관련 논문들을 싹 다 분석해봤더니 우리나라 돈, 해외 돈 할 것 없이 거의 다 이 회계 분석을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모두가 쓰는 인기 만점 도구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엄청난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게 만들 수도 있는 아주 결정적인 한계점이죠. 핵심은 바로 인과관계라는 개념이에요. 이 예측 모델이라는 게요, 두 가지 일이 같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패턴을 찾아내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하나가 정말 다른 하나의 원인이 맞는지 그걸 딱 짚어내진 못한다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면 익사사고도 늘어나거든요. 그렇다고 아이스크림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말할 순 없잖아요. 그냥 둘 다 더워서 일어나는 일일 뿐이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어떤 연구에 지원을 늘렸더니 논문 수가 늘었다. 이게 그냥 우연히 같이 일어난 일, 즉 상관관계인지 아니면 그 지원금이 정말로 논문 수를 늘리는 원인이 됐는지, 즉 인과관계인지를 알아내야 하는 거예요. 예측 모델만 가지고는 이 미묘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데이터를 그냥 미래를 쳐다보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쓰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 분석 고도화 모델이 그 해답을 보여주는데요. 데이터 분석의 발전 단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들여다보는 기술 분석에서 시작해서 그게 왜 일어났을까? 원인을 찾는 진단 분석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보는 예측 분석까지 왔죠. 그리고 마침내 최종 단계,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지에 대한 답을 주는 바로 처방 분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예측 분석은요, 말 그대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알려주는 거예요. 일기예보가 내일 비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랑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바로 처방 분석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 올 겁니다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산 꼭 챙기시고요. 지금 나가실 거면 막히는 저 길 말고 이 길로 가세요. 그게 최선입니다 라고 가장 좋은 행동까지 콕 집어 추천해 주는 거예요. 개념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근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아주 구체적인 케이스텝의 실제 연구 사례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KIST 캡 연구원들이 아주 명확한 목표를 하나 세웠습니다. 정부가 돈을 대는 연구과제에서 어떻게 하면 발표되는 논문 수를 최대로 늘릴 수 있을까? 바로 이 문제에 도전한 거죠. 연구팀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측 모델에 처방 모델을 결합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정말 놀랍고도 아주 구체적인 숫자 하나를 딱 얻어냅니다. 바로 플러스 43.8%. 자, 그럼 이 43.8%가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이런 처방전이었습니다. 다른 연구비는 지금처럼 그대로 두시고요. 경력이 짧은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금만
정확히 43.8% 늘리세요! 라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었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모델이 예측하기를 이렇게 하면 목표였던 논문 발표 수가 무려 19%나 늘어날 거라고 나왔습니다. 그냥 감으로 젊은 연구자들 좀 밀어주자 이게 아니라 데이터가 찾아낸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길이었던 셈이죠. 지금 보신 K-스텝 사례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예측을 넘어서 처방으로 가는 데이터 활용법, 이게 꼭 무슨 수조 원짜리 정부 정책 같은 거대한 이야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원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삶 곳곳에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업들이 물류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급망을 최적화한다거나 자산관리사가 최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것, 심지어는 개인에게 가장 잘 맞는 직업이나 경력 경로를 추천해주는 데까지 쓰이고 있죠. 진로 상담을 예로 들면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 방식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직업을 갖더라고요 하고 현상을 설명해주는 수준이었죠. 근데 처방 모델은 그게 아니라 바로 당신의 데이터와 성향을 분석해서 당신에게는 이 길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라고 직접적인 답을 처방해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바로 이게 새로운 지평인 겁니다. 데이터를 그냥 미래를 구경하는 창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미래를 직접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도구로 쓰는 것. 이건 정말 우리가 데이터와 의사결정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죠. 이런 거대한 변화 앞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우리 각자에게 최고의 선택을 항상 처방해 줄 수 있다면 과연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